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외교를 해법으로 제시하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분석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은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과 역량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규탄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긴장 완화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But we've been very clear about our concerns over the advancing nuclear ambitions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Pyongyang. We'll continue to condemn it and to call on the North to cease these provocations and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and thes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try to find ways to de-escalate the tensions.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마주 앉을 것이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21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대치 국면 장기화를 염두에 두면서 무력 시위 등을 통해 긴장 정세를 조성하고 관행에 따라 추가 행동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북한이 ICBM 발사로 대미 압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 대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상기시켰습니다. We've continued to call on China to use the influence that it has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China themselves have signed up for.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 의지로 해석된 최근 발표와 관련해 외교와 압박 병행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의에 가정 상황에 들어가진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서 외교에 전념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한 외교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 호전성 고조는 미국의 적국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한 외교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적들을 견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하고 미국을 해치길 바라는 자들을 대담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또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27개 지역에서 북한은 미국에 영향을 주는 지역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미국 외교협회가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가 21일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평가한 국제 갈등 추적을 통해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모두 5곳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외교협회는 또 갈등 상황과 관련해 각 지역을 3단계로 분류하고 북한에 대해 지난해 1월 악화 지역으로 평가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이어 북한을 둘러싼 갈등은 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정의 내리고 미국 무기통제협회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에는 20개에서 최대 30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북한에 대한 평가의 근거 중 하나로 올해 1월 들어 연달아 미사일 시험을 진행한 상황을 포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은 20곳 이상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는데 의회 조사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최근 갱신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이 러시아의 각종 악성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교역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다 적발된 러시아 관련 개인과 기관 선박 등 20곳 이상이 지정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한 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2020년 11월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신청해 받은 러시아 건설업체 한 곳과 2018년 북한의 관리와 통제 아래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 수출을 용이하게 한 중국 기반의 러시아 유령회사 한 곳, 북한과의 불법 선박 환적과 연계된 러시아 해운업체 2곳과 선박 6척 등 한 해 총 10곳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2016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과 거래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해외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적용해왔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경고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의 첫 러시아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해 이뤄졌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호전성은 높아졌고 북한과의 불법 교역 등 러시아의 다른 악성 행위 변화와 제재 사이의 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러시아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 데에는 러시아의 정책 위반자들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재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수입 대체 정책을 추구하고 대체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했는데 중국과 한국, 동남아시아로부터 군사 현대화를 위한 대체 공급처를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응해 새로운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가 올해 북한 인권을 유엔 인권무대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24일 승인한 2022년 유엔 인권무대에서 EU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사회 결론에서 EU는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부룬디 등과 관련한 이니셔티브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중국과 미얀마, 홍콩,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인권 상황, 그리고 사형제도 반대와 고문규탄 등을 올해 유엔 인권 무대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과 2005년부터 각각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억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에 계속 놓았다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안보와 맞바꿀 문제로만 여기는 편협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